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역 총정리의 구호원사 한윤성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작품이네요. 양주 별산대 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주 지역의 별산대 놀이? 그렇죠. 전통극이에요. 고전극이에요. 양주 별산대 놀이 어떤 거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사진인 것 같아요. 비교적. 실제로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그런 공연 장면은 없고요. 그때 사진도 없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말뚝이나 새뚝이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갈등 관계라는 것도 살짝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탈춤. 우리 여러분들은 탈춤이 뭔지 다 아시니까 장면만 살짝 보냈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보세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무대 장치도 없고요. 관객들이 그냥 쭉 둘러앉아서 막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전통극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통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린 무대예요. 열린 무대의 특징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요. 아까 사진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관객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서양의 극은요, 객석과 무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극중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공도 막 개입이 가능합니다. 악공, 반주자들 생각하면 돼요. 북치고, 꽹가지 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었죠? 아까 봤죠? 그러니까 장면 전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기가 이거다 하면 그냥 새로운 장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의 일치도 나타나는데 이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사용의 특징도 있어요. 이중적인 언어 사용인데요. 먼저 양반의 언어, 고사나 한자어투가 드러나고 있고요. 평민의 언어, 욕설과 비속어도 드러나고 있어요.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양반의 언어, 평민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중적 언어인데, 자, 여기 따로 정리는 안 했네요, 제가. 양반의 언어가 사용됐다는 건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분명히 평민들의 문학이거든요. 근데 평민들의 문학이 양반이 사용하는 한자나, 그리고 또는 고사가 드러나요. 이렇다는 점에서 평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유일지, 양반도 그 내용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유 계층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평민의 언어가 욕설과 비속어가 드러나는데 이 욕설과 비속어는 평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도 하지만 양반들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양반을 비판하고 양반을 조롱하는데 그때 조롱받는 양반은 제대로 된 양반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양반들도 이걸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막 보는데 우리 양반들을 막 비난하고 또는 비판하고 풍자고 막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겠지? 맞죠? 그런데 여기서의 양반은 그런 나랑 쟤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비정상적인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탈의 그런 모양을 통해서도 멀쩡한 탈이 아니에요. 막 입이 삐뚤어졌다든지 막 입이 돌아갔다든지 막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양반이 비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는 양반의 조롱과 풍자고요. 한번 작품 양주니까 양주지방에서 한 전통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줄거리도요, 1과장, 2과장부터 쭉 나와 있고 EBS에는 7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탈춤의 특징. 각 과장들이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라는 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갈래장의 특징도 올해 EBS에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갈게요. 우선 양반에 대한 풍자. 산대국 구경에 빠져 의막을 못 정했다. 양주 지방에서 산대국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내용이 다른 7과장 이전 내용이 막 이런 산대국 타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뭐냐? 바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극중 장소가 바로 공연 장소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탈춤이 병원에서 이렇게 공연이 돼요. 아이고 여기 아픈 놈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왜? 공연 장소가 병원이니까 그럼 병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막 전개가 되는 겁니다. 교실을 하면 아이고 젊은 학생들 고생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에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의막을 돼지우리로 정했고요. 물론 이거는 산대 구경에 빠져 의막을 못 정했어. 해야 될 일도 못한 양반의 어리석은 모습이고요. 의막을 돼지우리로 정해서요. 양반들을 막 돼지우리로 들여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롱과 풍자입니다. 담배 피는 행위를 담배질로 비하하기도 하고요. 새뚜기를 아버지로 부르고요.
쇠뚜기라는 인물은 평민이거든요. 양반이 평민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범이네. 뭐 이런 얘기 해요. 아범이란 말이 뭐, 저기, 아범이란 말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결국 나의 이름을 불러봐라, 내 이름을 불러봐, 뭐 이러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양반들의 조롱을 통해서 결국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쇠뚜기와 말뚜기의 비교, 같은 평민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인데요. 조금 달라요. 쇠뚜기가 조금 더 강력하게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인물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말뚜기, 쇠뚜기와 스님 일행의 관계, 서민의 대변자와 무능한 지배층, 그리고 어리석은 양반계층을 뜻한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대 공과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스님 일행은 의막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어떤 거예요? 그렇지, 돼지고 비판받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가능해요. 말뚜기는 쇠뚜기에 달리 양반을 대한 태도도 이중적이다. 그 앞에서 막 싸바싸바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의막은 스님 일행과 말뚜기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의막에서 스님 일행과 말뚜기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의막 사령 논이라고 했는데 의막을 정하면서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두 주체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막 시발시발해도 되는 좋겠다. 예. 저는 그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갈등은 노골적으로 인물 간의 갈등은 서로 시발시발하고 막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의막은 특별한 무대 형체 없다. 특징 나왔죠? 그리고 쇠뚜기가 쇠님 일행의 거처로 의막을 지정하는 모습에서 쇠뚜기의 심리적 태도가 들어간다. 어떤 거? 돼지우유로 삼았잖아.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판 가능합니다. 윗글에 나타난 양반의 권위가 파괴되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담배 피우는 행위를 담배집에 낮추고 말했어. 그렇죠. 의막 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상대국 구경하면서 지네가 해야 될 일마저 못해요.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스님을 하고 쇠뚜기를 아버니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신분죄를 노골적으로 비꼬고 있다. 그렇죠. 의막을 정말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음을 드러낸 거 맞습니다. 그리고요, 대주우리 같은 의막이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어리석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세상 물정이 어둡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순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스님 일행을 순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 5번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EBS 연계부대본 총정리의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뒷부분에는 또 부록이 나와서 우리가 이 책에 내용이 있지 않은 부분도 설명이, 더구나 그 부분은 따로 그 요약 강의는 따로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수록해놨어요. 그 내용만 읽어보셔서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하신 여러분이니까 충분히 내용 파악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능 고득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